바람을 안 넣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바람 나오는 소리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포크에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넣는 김에 제가 이게 봤는데 여기 스포크가 하나 부러졌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자전거 타고 그냥 다른 나라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윤동지 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 피할 수가 없죠. 이 펑크가 났어요. 제 자전거도 이 펑크가 났는데, 펑크가 나면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펑크 수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장비를 챙겨 다니시겠죠. 자, 요런 거 챙겨 다니면서 펑크 수리를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바람 넣는 것도 뭐 싸구려지만 이런 거 챙겨 다니면서 펑크 수리를 해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호주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앙아시아를 뭐 횡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근데 초보분들, 자전거 수리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분들은 아니 자전거 수리도 못 하는데 왜 자전거 여행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수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고 이 영상 보시면 이제 수리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일단 대한민국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해외 문화랑 좀 다른 문화 때문에 이제 방법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펑크를 전혀 수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은 히치하이킹입니다. 히치하이킹. 근데 히치하이킹 하면 대한민국 분들이 막 위험하지 않아요, 납치당하지 않아요, 뭐 영화 보니까 범죄자들만 히치하이킹을 다 세웠을 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까지 뭐 한 100km 떨어진 뭐 그런 구간들, 그런 데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히치하이킹을 해서 짐을 이렇게 다 분리해 놓고 이 자전거를 좀 뒤집어 놓고, 이 자전거를 뒤집어 놓으면 차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알아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저 사람한테. 자전거를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고 짐을 다 해체하고 히치하이킹을 하면 거의 다 뭐 좀 세워주고 뭐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차나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작은 트럭, 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들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가장 먼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방법은 택시.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게 자전거 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차를 좀 아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뭐 그랩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패스 앱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 불러서 나 자전거 가지고 있다, 이거 실을 수 있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거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와서 자전거 싣고 가까운 데도 이동을 해줍니다.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자전거 펑크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 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펑크가 나면 이 자전거 바퀴를 분해를 하고 이 안에 고무를 빼서 물에 이 펑크 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패치를 붙여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을 좀 장기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륙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물 찾는 곳이 좀 어렵습니다. 물 찾는 곳이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전혀 없이 이 펑크 난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걸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펑크 떼우는 방법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펑크 나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펑크가 났을 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도중에 자전거 펑크가 나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근데 정말로 긴장하시지 말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수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더운 나라를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늘이 있는 공간을 먼저 찾아서 그늘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전거를 뒤집었을 때 깔리지 않게끔 이렇게 그늘에서 짐을 다 분리를 해 주시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운 나라입니다. 뭐 되게 많이 추운 나라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추운 나라를 여행 중이실 때 이렇게 펑크가 나면 짐을 분리하시기 전에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돌 옆이라든지 좀 바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으세요. 찾아서 그곳에서 자전거 짐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뒤집어 주셔라.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뒤집어 주셨으면 뒷바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 반대편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십시다. 아까 뒤쪽 나사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풀립니다. 풀리는데 자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잃어버리지 않게 반드시 요렇게 스프링 넣어서 요렇게 닫아서 이렇게 한쪽에 놔주세요. 그래서 나사를 푸셨으면 바퀴를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뒤쪽 기아를 있어요. 얘를 당겨 주세요. 당겨 주면 이 뒷바퀴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자전거를 분리해 주면 됩니다. 이 바퀴를. 자, 분리 쉽죠? 타이어 펑크 떼우기 전에 장거리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분 타이어, 고무 타이어를 좀 챙겨 다니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간에서는 뭐 타이어 빼서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뒤집어 놓고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30km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이면서 옆으로는 또 다 절벽이에요. 그리고 막 돌들도 이렇게 낙석들도 막 떨어지고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들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그 구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 막 구멍 난 곳 찾고 막 그런 시간조차 진짜 정말로 사치인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는 진짜 빠르게 교체해서 이동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분 타이어 챙겨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이어 펑크를 떼우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로 이제 일단 타이어부터 분해를 할 거예요. 일단 보시면 요걸 풀어주죠. 요걸 풀어주고 여기 부분도 이제 풀어줘요. 그리고 최대한 공기를 다 빼줍니다. 빼주고 쟤도 풀어줘요. 저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거 챙겨서 자리에 놔둡니다. 놔두고 다시 뒤집어서 바람을 빼줄 만큼 빼주고 자, 요걸로 잡을 거예요.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포크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로 요걸 또 넣어서 빼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벗겨지죠. 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어를 계속 분해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무가 빠진단 말이에요. 고무가 빠져. 이전에도 여기 떼운 자국이 두 군데가 있죠. 얘는 이제 세 번째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에 넣어서 이걸 이제 펑크 난 자리를 찾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장거리 여행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물을 찾을 수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펑크 난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예, 바람을 채워서 네, 이 펑크 난 자리를 찾을 거예요. 참고로 요즘 나오는 이제 바람 넣는 이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꼽아서 쓰면 되는데 옛날 이제 펌프 넣는 이런 류의 이제 펌프 기계 입구가 있으신 분들은 자, 요런 나사가 필요합니다. 요런 나사. 요즘에는 뭐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이런 걸 여기 넣어서 바람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넣고 펑크 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유튜브 하는데 인기 없는데? 유튜브로 그냥 일기 쓰는 사람인데?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 아니야. 브이로그? 그렇지, 브이로그. 너네 자전거 타다가 펑크 나면은 고칠 수 있어? 뭐 고쳐? 이거 펑크 나면 어쩌려고 그래? 펑크 나면 이제 고칠 줄 알아야지. 너네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말고 해외에서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봐. 해외에서 진짜 막 한 7,000km, 10,000km 이동하는데 펑크 나면 너네들이 고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전거 집 있지. 있는데 해외에서는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땅이 넓어서 그런 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쉽게 펑크 난 걸 찾으려고 하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 기포가 나오겠지. 근데 물이 없는 공간에서는 찾아야 돼. 이렇게 바람을 많이 넣어 가지고 손에서 바람 나오는 그 느낌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 여기 펑크 났네. 소리 들리지? 기대봐봐. 바람을 안 넣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바람 나오는 소리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은 보이지만 바람을 빼면 이 구멍이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 고무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고 표시를 해놔야 돼. 아니면 볼펜이나 이런 걸로 딱 해놔야 돼. 근데 저런 장비들 다 합해서 얼마예요? 자전거는 싸고, 자전거는 아저씨 60만 원짜리 밖에 안 하는 거고, 자전거 60만 원. 60만 원 밖에 안 하고, 뭐 가방하고 저런 거 다 해봐야,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 해봐야 3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아까 여기 구멍 난 데를 찾았지? 근데 지금 안 보이지? 화면 와서 봐봐.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 근데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스티커를 붙이면 거기에서 바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벌어질 거 아니야. 이게 바람을 빼고 붙여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대충 요쯤인 것 같은데 붙이자. 펑크 난 거 고치는 거 보면 아저씨들 물에 넣어서 펑크 자리 찾고 하는데, 요 방법을 알면 물이 없어도 이 펑크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드는 강력 접착제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타이어가 녹아버려. 다른 나라에서 외국 친구들 만나면 독일 애들이나 뭐 잉글랜드 애들이나 인도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자기 나라에서 타고 그냥 육로에서 다 오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서 배 타고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비행기 타고 넘어가야 돼. 너희들은 나중에 자전거 타고 그냥 다른 나라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떼온 것 같으니까 아저씨 영상 좀 찍자. 대충 떼온 것 같으니까 이 자전거를 다시 타이어를 끼워 줄 겁니다. 끼울 때 바람을 다 넣은 상태에서 이거 끼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바람이 거의 한 요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요 정도 있는 상태에서, 거의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구멍을 찾아서 넣어 줄 겁니다. 자, 넣어주고 일부 구간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타이어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넣으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긴 거 있었죠? 요걸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자,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꼬마애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런 친구들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애들이 참 밝네. 착하게 커졌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바람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넣는 김에 제가 이게 봤는데 여기 스포크가 하나 부러졌어요. 여기 스포크가. 근데 이 스포크가 부러지면 이걸 그냥 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이걸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크가 부러지면, 물론 이제 여기 스포크 예비 스포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다니면서 스포크를 갈아주면 되는데, 근데 스포크 가는 거는 또 일이잖아요. 저도 지금 귀찮아서 스포크 갈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여러분들이 고치기 싫으면. 왜냐하면 이게 휘어진 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펑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체인에 재수가 없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부러진 스포크가.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크가 만약에 망가진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잘라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스포크를 갈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운 자전거 매장이 이제 보일 때 그때 가서 이렇게 고치셔도 돼요. 스포크 한두 개 없다고 해서 자전거 안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잘라주는 거 제가 요거 이야기 드립니다. 요거 진짜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펑크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스포크가 이제 빠진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스포크가 이 안에서 놀다가 여기 체인에 운행 중에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자전거가 급정거가 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크가 이제 부러진 게 보이면 반드시 잘라줘라. 이제 여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친구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왜 넘어졌어? 걸려서 걸려서? 자전거가 어디서 넘어졌어? 완전히 찢어졌어요. 안장이 왜 찢어져? 넘어졌더니. 그래서 친구 어떻게 됐어? 수리점 가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고 다리가 너무. 얘 친구 좀 넘어져 있어? 아니 저기 있어요. 아, 저기 있어? 어디 갔지? 이 아저씨는 요거 이제 꼽으면 이제 짐 정리하고 갈 거야. 그래. 조금 전에 보셨죠? 디키아는 네,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얘를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처럼 당겨서 넣어주고 반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잠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꽉 조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아니, 용도에서 수리 끝.